오늘은요, 제목이 시장과 트레이더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는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해서 재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요, 아키소님이 썼던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 추정 전략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문과는 약간 틀리는데 편집했습니다. 트레이딩 경험이 점차 쌓이면서 수익도 보고 단기간에 큰 손실도 나보고 수익에 있어서 지루한 행보 기간도 겪어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큰 고민은 트레이더에 있어서 시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하염없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알려고 하는 기법도 시장을 알려고 하는 하나의 몸짓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장을 알고 싶어 합니다. 1번이 트레이더에게 시장은 과연 무엇인가? 시장에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트레이더들의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선택도 있고, 국내의 주식 시장,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시장,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과 FX 마진 시장 등, 그리고 이제 또 비트코인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거대한 집단, 이것은 이제 뭐 연기금이나 그 다음에 군인공제조합, 그 다음에 뭐 건설공제조합, 이런데 이제 국가 그 어떤 기관들이 있죠. 이런 집단뿐만이 아니고 개인, 그 다음에 국가별로는요, 다국적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수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경쟁하고 돈이라는 총알을 가지고 사이버상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시장은요, 세계적인 시장이죠.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 트레이더는 시장에 참여한 순간부터 아주 불리하죠. 왜 불리한 입장에 시작하냐면 일단은 총알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박감이 있죠.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까지 시장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랬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이 시장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철학이나 정신세계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남 따라가는 식으로 뭐 돈을 순식간에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생각 좀 해라. 그래서 강의 중에 제목이 몸의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하는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들어오면요,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시장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잘 될 것이다 하느니 그런 뜬구름의 헛된 희망에 부풀어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곧 참담한 패배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자가 났으면 이후에 이 패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내가 준비를 철저히 못했구나 해서 또 기법이란 것도 다시 공부도 좀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신법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거래 원칙도 어느 정도 세울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선배 트레이더로부터 배워서 실력을 좀 키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다시 들어오죠. 다시. 또 자금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장에 쉽게 패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안타깝게도 다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시장을 떠났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면서 시장은 대부분의 패자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왔다, 시장을 떠났다, 들어왔다 반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꾸 손실로 이어지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은 파산은 당연한 일이고 어떤 좌절감, 심적인 고통, 이게 패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자, 주식시장과 달리 파생시장은 해외선물시장이죠.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패자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시장을 원망하고 후회를 하죠, 이제. 후회를 해. 그리고 이제 다른 면을 보면 시장을 추악한 곳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장의 음모론까지 펼쳐집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패를 하고 떠나는데 시장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은 변함이 없어요. 도리어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의 거래 규모는 커졌고 인터넷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패자들의 모습이 유튜브에 나와요. 뭐 안티, 뭐 해외 선물,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 뭐 나는 매력을 잃었다.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전문가 방인 줄 알고 들어가서 거기서 리딩 사기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 안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금융 선진국 보면요.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꿈이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도전을 하죠. 세계적인 명트레이더의 인터뷰하니 잭 스웨이거의 시장의 마법사들, 또 그 다음에 초격자 투자법,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심리투자 법칙,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 매도와 매수, 이런 책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막대한 부를 쌓았는지, 그 노력의 대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그러니까 결과론만 보는 거야. 뭐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것만 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내가 그 어떠한 수익을 올리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유튜브 보면요, 이렇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노력했다, 그건 이야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해외 선물 시장은요, 금융 서비스 산업입니다. 자, 금융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또한 존재하기 힘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상품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입니다. 일부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이기보다 거래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트레이더는 이 시장 안에서 매매, 거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금융시장 안에서 장사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 주된 요인은, 시장의 목적은 객관적인데 그 안에서 거래하는 트레이더는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관적과 객관적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죠. 다른 트레이더와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과 절대 경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스승이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라. 자, 여기 보면요,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트레이더 자신이 주관적이라 시장은 옳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시장을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자기만의 원칙으로, 이것은 자기만의 원칙이에요. 시장의 원칙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만심이 깔려 있기에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대응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트레이딩의 시장은 항상 객관적이며 시장은 트레이딩의 훌륭한 스승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자, 두 번째, 트레이딩 습관. 트레이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게임입니다. 자, 어찌 이리 단순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싸게 사려는 심리가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해선시장 같으면요, 주식시장 같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만 해선시장은 양방향이죠. 그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도 똑같은 이익이 돌아옵니다. 싸게 사려다 보니 진입의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친 마음에 추격 진입하다 보니까 비싸게 사서 시장에서 조금만 흔들보면 쉽게 나가 떨어집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 후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잘 가는데도 중도 하차하기가 일쑤고 재진입하다 보니 비싸게만 느껴져 가는 놈 쳐다만 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제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점이 확인됐다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안착한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한 거.
그게 이제 손실률 0% 매매 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캔들이 뭐 10선이나 13선 위로 올라타고 5선이 골든 크로스 할 때 그게 이제 저점에서 정비열 상승 과정이고, 고점 매도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치지 말고 일단 약간 꺾여서 내려왔을 때 고점권 역별 하락 과정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들어가야지 안전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 잡는 것도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불안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또 타격을 받아.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뭐 손실 나다가 다시 이제 수익으로 전환돼서 올라가다 보면 그 손실의 기간이 조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정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거기서 딱 끊어버려. 그리고 재진입을 못하면은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가는 놈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트레이딩의 그 독이 되는 악습관이 있거든요. 악습관을 버리고 보다 확률이 높은 곳에서 진입하여 진득하게 끌고 가는 반복된 학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그 코뎀 트레이더 교육 과정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심리적인 문제에서 인내심이라는 거, 이렇게 진입 기회를 기다리면서 안착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끌고 가는 인내심이 필요해. 그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반복 차트 훈련을 제가 많이 시킵니다. 자,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시작은 트레이딩의 그 악습관을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이 그 악습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트레이더의 자존심.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자존심은 아주 중요하고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할 때는 자존심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트레이더는 상승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 방향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당연히 평가 당보금을 보면요, 가슴이 떨리죠. 심리적으로 먼저 눈이 가는 것이 평가 담보금이에요. 평가 금액.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하면서 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어느 방식이든 대부분 트레이더는 자신의 포지션을 합리화하기가 바쁩니다. 요거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차트를 보면서 차트는 분명히 지금 하락이고 손실인데 자기가 진입했던 이 포지션을 합리화해. 인간은요, 자기 합리화한 존재입니다. 자기 어떠한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감추는 거, 그게 합리화죠. 즉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당했죠. 이런 것이 곧 자존심이 허락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번전만의 심리로 인해 심지어 물타기를 하게 되지. 이제 손실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하리라는 어떤 헛된 희망, 이런 게 이제 올라와. 그러면서 물타기를 해.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되냐. 그래 이제 물타기를 했으면은 그래서 자기 본전에서 조금 위로 올라온다든가 해서 이제 곧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물타기 할 때는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지만은 이제 좀 올라오고 반등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간 거야. 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 갔는데 여기 이제 하락각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 지금 본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요 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 본전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상승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났지요. 여기서 반등했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놈이 이제 여기 내려가는 하락가기에서 요놈이 급속하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빠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전이니까 여기에서 끊어줬으면 돼. 여기에서 끊었으면 이제 좋은데, 끊고 여기에서 들어갔으면 이렇게 오면 여기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손실에 이제 마음의 고통이 심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안 끊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여기만 올라가도 여기보다는 그래도 수익이니까 좀 더
그래 여기서 끊어버려. 그러니까 여기를 못 먹지. 근데 여기 가서 끊어져 하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랬더니 빠졌네.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끝장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플러스 물타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때는 불타기인데요. 근거가 없을 때는 물타기입니다. 자, 어떠한 경우든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는 조금 버티다가 손절을 빨리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1년을 트레이딩을 하든 10년을 트레이딩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시장에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시장에서 자존심을 세우면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설령 어쩌다가 수익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수익으로 마감했어. 근데 그게 또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런 나쁜 습관이 되죠. 습관으로 인해 또다시 그런 기회를 또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 그런 나쁜 습관은 또다시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강의 중에서 트레이드에 독이 되는 습관을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은 독이 되는 습관은요, 또 다른 독이 되는 습관을 파생돼서 그 즉시 고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중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수시 교정하라. 내가 뭐가 잘못됐으면 그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그때그때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거니 나쁜 독이 된 습관이 파생된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악순환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걸 자꾸 고쳐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못 진입해서 손실 보는 경우에는 항상 트레이딩을 안 하더라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메모잇을 써놓고 붙이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자, 트레이딩이 힘든 이유는 매 순간마다 시장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적은 초보 트레이더에게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기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장에서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함을 말입니다. 시장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단순한 손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평가 금액이 손실이 나는 경우에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시장에서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은 트레이닝에 관련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트레이딩은요, 기술적 분석이나,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어떠한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트레이딩도 전술이 있거든요. 트레이딩 전술이 있는데 그 중에 행동 전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차트 기술과 심리가 통합된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트레이더가 기술 전략을 세우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지속적으로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전략 수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시장이 변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시장 구분론입니다. 시장 변화론과 우리가 극심한 횡보에서 큰 변동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저 추세가 나죠. 그러면 극심한 어떠니 횡보장에서는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손절 전략을 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큰 변동장에서도 리스크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그것은 도전해 볼 만하죠. 변동장도 큰 폭의 변동장은 때릴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변동장이 끝나면은 추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변동장 뒤에 추세장의 연결점이라는 것이 있어. 제가 이제 추세 연결점 이해라고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해내려면요. 한마디로 어느 고집스럽게 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횡보장, 변동장, 간단히 말하면 추세장의 대응 전략이 다 틀리죠. 시장에 진입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더욱 수익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산 신호가 나왔어. 이제 아까쯤에 올라가면 여기 하락각이 딱 오면은 여기 딱 떨어지거든요. 요놈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리고 요놈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요놈이 여기에서 불트레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타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차트를 잘 알아야 돼. 시장이 청산 신호를 주었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지금 이 순간에는 상승장입니다. 갑자기 시장은 하락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과감히 손절하고 스위칭 전략을 세워 하락장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의 차트에 대한 행동 전략으로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연성. 트레이딩 할 때는 트레이더 자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레이딩의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트레이더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트레이딩은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다. 자,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드 시장에 대응하는 트레이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장은 항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은 주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객관적인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트레이딩에 독이 되는 악습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 자,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매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